넘어가겠습니다. if 해들절은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죠. 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는데 여러분 레벨에서는 이거 구별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는 if는 양자택일은 아니에요. or not을 붙여주면 양자택일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자택일은 아닌데 whether는 무조건 양자택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상황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사절에 사용하는 거고 규범 문법으로는 교실 문법으로는 if는 어디에만 쓴다고 그랬죠? 목적어절에만 쓰는데 기술 문법으로는 그러니까 일상 실용 문법으로는 미국 사람들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그냥 막 써요. 그래서 그냥 나타나면 해석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시험 문제로는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혼선을 겪는 놈들은 출제하지 않는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돼요. 단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if를 쓸 수 없어 라고 얘기하셨다면 표시하고 담당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학교에서 이런 설명을 하셨다고. 자기 필기한 거 보여주면 자기가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자기가 설명 들었던 거 위주로 학원에서도 수업이 될 거니까.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보여주세요. 이런 거 했다고. 그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whether이라는 놈도 역시 안긴절이니까 he can get 이라는 주어 동사는 뒤에 나가서 is 앞까지를 끊어내야 앞이 주어절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네가 그것을 이렇게 all not이 있을 수도 있어요. whether는 A or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if는 A or B로 쓰지 않아요. if는 A or B로 쓰지 않고 if all not은 돼요. 이든 아니든 이건 되는데 if는 A or B로는 쓰지 않아요. 그건 무조건 whether로만 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전적으로 up to you라고 하면 우리말에 너에게 달려있다라는 얘기죠. 너하기 나름이야. 너에게 달려있어. 3번은요.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죠. 그 다음에 if는 목적어절 자리에 오면 혹시라고 해석하면 편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한 열에 9 정도는.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내가 알고 싶어요. 혹시 그 사람 내일 여기에 올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뒤에 서술어는 자동으로 바뀔 거니까 자, 내가 알고 싶은 한 가지 이렇게 되죠.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지금 집에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라고 됐어요. 오케이, 그럼 1번 문장부터 한번 해봅시다. if 해들절은 쉬워요. 금방 끝날 거예요. 어드레스라는 단어 뜻 하나 잘 기억할까요? 어드레스 주소 하지 마시고 동사가 딱 되면 다루다, 대처하다. 일단 1번 이 뜻 먼저 올려보세요. 두 번째, 부르다, 호명하다라는 뜻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영어 지문에서 볼 때 나중에는 이것도 아주 많이 보는데 이 수능에 나오는 지문에서 보면 열이면 8, 9 다 다루다, 대처하다예요. 물론 주소를 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나는 알고 싶어요 라는 거죠.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당신의 걱정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당신의 걱정거리를 다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1번도 쉽죠? 2번 해볼까요? Would you please let me know? 아주 뭐 극도로 친절하네요. 그죠?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혹시 가능한지. 그 다음에 소위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된 거겠죠? 자, 뭐가 가능하냐면 단체 예약을 하는 게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원래 노바가 9거든요. 얘가 9인데 그래서 얘도 2달 밀려서 노벰버로 11월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18일 토요일 프로그램에 단체 예약을 할 수 있는지 3번 갑시다.
가는 길에네요. 교실로 가는 길에 스티브의 선생님이 came up to라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거겠죠. 스티브에게 다가와서는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하면 좋다고요? 네, 혹시 출마하고 싶은지. 학생회장에 run for이라고 하면 얘가 출마하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출마하는 걸 달리다라는 말로 쓰나 봐요. 그죠? run for는 물론 당연히 달리다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뭐를 향해 달리다라는 말로. 그래서 스티븐 프레스턴에 출마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4번요. 이럴 때 라인은 뭐 계통, 분야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 분야의 작업에서 그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뭘 알고 있냐면 설탕의 사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뭐 하려고? 과일을 preserve라는 단어가 보존하고 저장하고 이런 거죠. 과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탕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궁금한 거죠. 그게 이용될 수 있는지, preserve other foods, 다른 식품을 보존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는지 궁금했던 거죠. 자, 다음 5번 가보십시다. whether이라는 안긴 문장이 주어절을 데리고 시작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nuclear energy가 provides more benefit,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해를 제공하는지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할게요. 자, nuclear energy가 핵 에너지가 더 많은 장점을 또는 더 많은 해로움을 사회에 제공하는지는 이렇게 된 거군요. 그 다음에 cannot be answered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된 거죠. 답할 수 없는 거죠. At this stage라고 하면 이 단계에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답할 수 없죠. 다음 6번이요. 명사절이 아니어도 당연히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데리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집단 내부에 갈등이 있을 때라고 하나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는 거였죠. 그 주어 자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조직이 deal with라는 말이 다루다, 대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조직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 그 집단 멤버들의 다양성에 대처하는 방법 이렇게 하셔도 좋고, 또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집단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조직이 집단 구성원들의 그 다양함에, 다양성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는 대처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가 동사네요. 주로 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whether the conflict, 그 갈등이, 충돌이 dealt with efficiently, 효율적으로 그 처리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deal with라는 말의 수동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얘도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챙겨서 기억해 두십시오. deal with가 아까 address하고 비슷하죠.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런 걸 또 영어 선생님들이 cope with 이런 걸로 바꾸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아까 얘기했던 address 이런 걸로 바꿔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렵게 가는 학교들은 이래놓고 with를 붙여버리면 얘는 틀린 거거든요.
with 없이 address를 써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할 수 있죠. 내신 시험 보면서 잘 챙겨서 보세요. 그래,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단지 문제 풀고 답만 외우는 방식으로 남지 않게 자기가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 좀 자기 실력으로 남을 수 있게. 그게 만약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공부하는 것 자체로도 그러면 그리고 그 시험 범위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이거나 이러면 그건 이제 수능 준비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죠. 생각 같아서는 조금 난이도 있는 부교재로 이렇게 범위도 조금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능 준비하는 데도 편할 텐데요. 7번 해볼까요? 걔네들 중에 한 명이 어깨를 톡톡 친 거예요. 이거 영어는 이 영어식 표현 방법인데 신체 부분의 접촉을 나타낼 때 his shoulder라고 쓰는 걸 선호하지 않고요. 어깨를 친다라고 하지 않고 일단 목적으로 사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 쓰고 정관사 쓰고 그 다음에 신체 부분을 쓰려고 그래요. 뭐 얘네들의 표현 방법이 이런 거니까 우리는 그냥 외워야 하는 거죠. his shoulder 이렇게 쓰지 않고요. him on the should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 중에 한 명이 어깨를 톡톡 치더니 and asked 물어본 거죠. 혹시 지금 몇 시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Do you have time? 이라고 쓰면 시간 있으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면 얘는 시간이 있으세요인데 the time 이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 현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얘는 what time is it now? 라고 묻는 것하고 같습니다.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 have the time 이라고 쓰면 몇 시니? 라는 얘기예요. have time은 시간 있냐는 말이고요. 다음 8번 볼까요? 내가 의문이 되는 건, 내가 의심이 되는 건 부유한 나라들이 노력을 할까, 헌신을 할까, 전념을 할까, 어디에? 이 숫자의 목표에 전념을 할까, 수치 타겟에 전념을 할까라는 게 의문이 됩니다. commit이라는 단어도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commit은 전념하다, 헌신하다. 일단 이 뜻을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 노력하다, 최선을 다하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얘는 commit은 저지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저지르다라고 쓸 때는 commit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단어가 빠네요. 두 개. 하나는 commit suicide하고 하나는 crime이 들어와요. 이렇게 쓰면 suicide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commit suicide라고 하면 자살하다가 되고 commit crime이라고 쓰면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말이 돼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잘 사는 나라들이 이 수치의 타겟에 이 뭐 최선을 다할까라는 게 의문이 드네요. 이 greenhouse gas emission을 줄이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기후 온실가스 배출을 확 줄이는 게 자기들의 산업을 cripple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불구로 만들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불구가 되어버리면 거의 정상을 영위할 수 없잖아요. 정상생활을. 그래서 얘가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히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네 속된 표현을 하자면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리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미션이라는 단어는 우리 앞에 시간에 잠깐 나왔는데 MIT, MIS가 들어가면 보내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에 E나 EX는 뭐죠? 밖으로 오니까 얘가 뭐 되냐면 내보내다라는 동사가 된 거거든요. 아까 앞에가 나왔던 건 permit이
명사형이 permission이 됐었죠. emit이 명사형이 emission으로 되는 겁니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됐나요? 네, 9번 내볼까요? 요새 이렇게 동물권 이런 것하고 관련된 지문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Animal Rights Activist면 지금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장이 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전국연합환경평가랑 수능에 나왔던 문장들이에요. 동물권 활동가들이 question이 그러면 동사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의문을 제기하는군요. 이 동물을 데리고 하는 연구가, 동물과의 연구가 is necessary 꼭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for 뭐에 과학 또는 의학의 발전에 꼭 필요한 건지 의문을 제기하고요. and 그리고 만약에 all of the experiment 그 모든 실험이 만약에가 아니고 여기 똑같이 지금 그러면 여기하고 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혹시 이 모든 실험과 동물들이 그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면 all of the experiments and the animals used까지가 주어군요. 그 다음에 are justified, 정당화될 수 있고 그 다음 required, 요구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다가 whether 써도 될 건데 if 써서요. 이렇게 두 개를 맞추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물 권리 활동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1번, 이 동물을 데리고 하는 연구가 이게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에 정말 필요한 건지. 그래, and 2번, 이 모든 실험과 그 사용되는 동물들은 정당하며 그 다음에 필요한 건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just가 정당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붙인 거예요? 발음 때문에 I 하나 넣고 fi 넣어서 정당화시키다라는 동사 전미사 붙인 겁니다. 다음 5가의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한뜻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안 잡히지만 늘 얘기했던 구문독해 공부가 그래요. 지문으로 봐야 맥락이 있어서 내용이 이해가 쉬운데 그냥 문장을 하나씩 따져보는 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조금 그런 것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considerable이라고 하면 상당한이라는 형용사죠. 그 정도면 고려해 줄 수 있는 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consider에서 나오는 건데 considerate이라고 쓰면 얘는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려 깊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룰을 지키는 이런 거죠. considerable difference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네요. 상당한 차이가 있다. as to 뭐뭐에 관해서라는 얘기네요. 뭐뭐에 대해서. as to라고 쓰면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련해서, 뭐뭐에 관해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whether people, 사람들이 필름을 보고요. about 히말라야에 관한 영화를 TV로 보고는, TV로 히말라야 영화를 보고는 and become excited, 완전히 업돼서 흥분되는 것. by 뭐에 의해서냐면 그 어마어마한 산 정상에 이 손대지 않은 자연의 모습에 완전히 흥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는 걔네들이 뻘떡 일어나서 그 다음에 네팔로 산악여행을 가는 걸 트레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팔로 트레킹을 떠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능에 나왔던 지문인데 지문에서 보면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 금방 잡는데 그냥 문장을 찢어서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가도 마칠게요.